치는 걸 좋아하고요. 밖에 크락션이 베이스가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미리 준비해 두신 건가요? 두근두근. 방금 웃은 거 맞지?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 오랜만에. 세탁기 3개를 좀 세트장 있어요. 와는 또 자네. 또 1, 2, 3. 월세 아니면 전세 김정우 편 시작하겠습니다. 하이 가이즈 이런 거 하려고 있었는데.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? 용산구에 있는 산호 아파트에 와 계십니다. 메송 드 산호. 이제 막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1인분은 좀 하고 있지 않나? 뭔가 회사에서도? 그냥 살아갈 때 그러니까 뭔가 1인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경제적인 게 좀 커요. 와 이거 되게 힘들다 1인분 하는 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. 일단 옆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당연히 하는 거였고 사람을 볼 때면 다 소재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인분 하겠다. 1인분은 하겠다. 1인분. 그치 그런 거 터치하고서라도 내가 말을 하고 싶다라고 든 거는요 20살 이후부터 처음으로 어쨌든 서울에 와가지고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았던 적이 없어요. 계속 월세를 살았는데 하숙도 살았었고 친누나랑 둘이서도 뭐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살았었고 이거에다 방 하나 더 있는 집에 5명이서 산 적도 있었고 또 투룸 같은 원룸에서 둘이서 그것도 한 방에 자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나눠서 잔 적도 있었고 교환학생 했을 때는 방 2개는 각자 쓰는데 그 키친이랑 다이닝이랑 그쪽은 같이 쓰는 나름 좀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타입의 원룸을 좀 경험을 해봐. 지금은 약간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되게 여유 있는 줄 알겠잖아.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년 그 버팀목 그거 덕분에 네 우리 나람님 덕분에 덕분에 하게 돼가지고 전세로 왔는데 해서 약간 좀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겠다. 그거랑 저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었어요. 나만을 위한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. 맞아. 우리가 감사해라, 정민 씨한테 주는 선물이다. 아니, 또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니까 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 감사합니다 타이밍이구나.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1인분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갓 졸업한 우리한테 약간 집을 구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해보지 않은 단위의 금액을 이야기하게 돼야 되는 맞아요. 것 같아서 되게 난 어색하고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집을 구할 당시에 어떤 특별히 좀 기억나는 일이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. 그 돈의 단위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. 주변에다가 뭐 100만 원 이상으로 빌려본 적도 없는데 집을 구하게 되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뭐 거의 억으로 막 이렇게 빌리게 되니까 그거에서부터 약간 좀 관념이 되게 좀 사라지기도 했고 버짓이 있는데 그걸로 주변에 좀 돌아다녔는데 그 버짓 내에서 약간 나 이 정도 급이야? 약간 이렇게 너 김정민이야? 집을 볼 때마다 되게 눈물이 나는 거의 진짜 전 진짜 눈물 나거든요. 난 이제 전세고 이게 1억이라는 이렇게 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집 안 가도 돼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다가 친구가 아파트 가볼래?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뭐래 무슨 아파트야, 아파트는 당연히 비싸고 말도 안 되지 했는데 재개발 아파트들과 이쪽으로부터 이촌동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래 그냥 한번 그냥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단지 들어왔는데 아까 먼저 밖에 보시고 들어왔겠지만 좀 많이 낡고 좀 힘들거든요. 특히나 창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좀 무섭거든요. 그래서 나 이제 여기까지 오는구나, 재개발까지 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집 문을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
갑자기 머릿속에 약간 러브바스 따다다다다 방송 욕심. 죄송해요. 집을 구할 때 원룸이나 뭐 이런 데를 보신 거예요? 아니면 왜냐면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큰 편이잖아요. 버짓집에서 욕심이 좀 많은 건 있는데 저는 제가 짐이 언제나 많다는 걸 알아요. 책도 못 버리고 그냥 옷도 못 버리고 아무것도 못 버리거든요. 그래서 처음 네. 큰 집을 근데 조금 좀 큰 집을 그리고 침실이 정말 컴팩트하더라도 적어도 1.5. 잠자는 곳은 좀 온전히 잠자는 곳 낡더라도 큰 집. 저희 보통 집을 구할 때 네. 빌라, 뭐 음. 다세대나 다가구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잖아요. 네네, 그 외의 맞아요. 거는 아예 어떤 고려 사항이 없는데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알트로서 네. 본다는 게 저는 약간 놀랐거든요. 아, 굉장히 비싸고 네, 우리가 맞아요.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더라도 아주 큰 비용이나 뭐 투자 음.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전세로 이렇게 꾸미고 산다는 게 저는 좀 추천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마음이 실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산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되게 불안해요. 이게 막 엘리베이터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어떤 거 곳이 통과 어떤 거 통과 이게 있으니까 전세라고 하면 어쨌든 전세가 뭐 오르더라도 2년 이상 정도 살려는 마음으로 오는 거일 텐데 보통은 2년이나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집이. 그리고 처음에 이게 재개발 아파트는 계약서를 쓸 때 중간에 퇴거 명령이 퇴거 이게 다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퇴거가 될 시에 6개월인가 3개월 내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. 그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무섭거든요. 이게 다 여기 그대로 온 상태인 거죠? 뭐 벽지나 바닥이나. 아 벽지랑 바닥은 제가 했어요. 그럼 실제 비용이 벽지랑 바닥만 한다고 했을 때 네. 이 정도 공간에 그냥 얼마 궁금하다. 정도가 되는지. 벽지 바닥이요? 벽지랑 바닥만. 82만 원이요. 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5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여기 성난 거 건축하시는 분 맞아요? 정민 씨가 이제 팀장으로서 역할하고 있거든요. 아 팀장님 왜 그러세요? 서로 팀장으로 부르기로 할까요? 잠깐 끊고 갈게요. 네. 도배는 어차피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경쟁력이 별로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니까 뭐 50만 원? 뭐 세탁기? 냉장고? 하고 저는 이제 빚쟁이가 되었죠. 정말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럼 저희 제목을 용산구 빚쟁이로.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복도형 아파트 되게 오랜만에 들어와 봐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. 맞아요. 사실 복도형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독립영화 네 독립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또 벌새에 나오고 벌새 또 너무 사랑하니까 벌새 또 생각하면 벌새 여기 벌써 아니야? 얘기하려고 지금 했네. 저도 벌새 얘기하고 싶었어요. 어떤가요? 사실 살아본 적 없는데 괜히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추억 경험하지 않은 그리움 약간 있어. 그런 거가 있잖아요. 막 70년대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 그립다 그때 좋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내가 복도형 아파트 왜냐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었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실 이웃 간의 막 어떤 교류 그런 건 요즘 기대하기 힘들잖아요. 근데 저는 전에 제가 상수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좀 인사성이 좀 좋아가지고 주변 주민분들과 좀 인사하면서 지냈었어요. 이렇게 같이 사는 건물 빼고 거기는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앞집에서 막 분리수거 누가 이렇게 했어 하면은 내가 지나면서 윗집이 옆집이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가고 저 이사할 때 앞집 할머니가 이런 데다가 커피 이렇게 믹스커피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땀 대박.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기 왔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에 중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뭐 밖에 뭐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끝에 이사 왔구나. 그래서 집이 많이 비어가지고 약간 속상했었는데 이게 좀 다행이다 했는데 해가지고 난 이제 자주 뵙겠구나 막 떡 돌릴까 막 혼자서 막 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분 집 앞에 이따 복도 보면 알겠지만 접시에 땅콩 같은 게 좀 올려져 있어요. 고양이 간식 같은 게 있어요. 우와. 고양이 먹고 가라고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
딱히 복도식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두 집밖에 없으면은 나 아니면 쟤잖아요. 뭔가 모든 게. 근데 복도식이라서 복도식이기 때문에 옌가 젠가 뭔가 소음이 일어나곤 했을 때 모르니까 무섭기도 한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감시가 가능한 무서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,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익명성이 생기는 것 같네요. 동네를 사용하는 정민 씨만의 좀 방법이 있나요? 아침에 회사 가기 바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약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멀리 나가가지고 주변에 좀 돌아다닐 일이 없는데 한강과 꽤 가깝거든요. 해가지고 한강 가볼까? 해가지고 걸어서 갔었어요. 갔는데 뭔가 되게 청춘영화 주인공인 것 같고 막 이제 막 아까 막 1인분 얘기도 했는데 1인분 한 것 같고 막 약간 다리 같은데 이렇게 살짝 올라가가지고 밖을 이렇게 보는데 바람 불고 막. 김정민 잘 살았다. 약간 지금 게스트에 대한 얘기가 없어. 죄송한데 저기요. 아 저도 그거 이해해요. 요즘 에어팟 프로를 샀는데 아 내 얘기 좀 하자고. 내 얘기 좀 하자고요. 제가 주인공 아니에요. 자연스러운 진행 아니에요? 아니 뭐가 자연스러워 갑자기 에어컨 프로 산 얘기하고 있는데 지친 상태이기도 하니까 약간 초연해지면서 좋다. 약간 김혜수 그거 좋다. 약간 그 느낌으로. 디자이너로서 네. 이 집에서 이것 정도는 꼭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나요? 맨 처음에는 이제 막 약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전에 비해서 나도 내가 디자이너니까 막 가구도 내가 다 만들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좀 든 생각은 디자인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왜냐면 저는 어쨌든 밖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건축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약간 감질나는 것들도 좀 한 번씩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한 거라면 어쨌든 계속 만족을 못 할 것 같고 뭔가 후회만 들 것 같고 하거든요. 후회가 계속 들 것 같아요. 약간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으로 좀 가득 채우고 싶은 생각? 그런 거 있어요. 그리고 사실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도 하고 왜냐면 선택하는 거가 사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하거나 할 때 아 여기에 이 가구 들어가면 좋겠다 이 주문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지 아 이 가구도 내가 만들 거야 이 주문도 내가 만들 거야 그런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. 왜 하네? 집을 만약에 내가 나중에 건축을 할 내 집을 뭐 자금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까? 아니면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? 그건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설계를. 네. 근데 집 설계도 다른 사람한테 되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요. 야 자꾸 얘가 건드려.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해서 하는 게 나을까? 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1인 주거 식생활에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셨었어요. 강의? 정민 씨가. 발표? 여기공이라는 곳이 있어요. 여성 기술자 이름 정확히 까면 여기공이라는 곳이랑 환경 실천 아닌데? 거기서 청소년을 위한 식문화? 그걸 주제로 한 5가지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가가 말을 하는 1인 주거에서 왜 그게 잘 힘들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아는 형이 좀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또 약간 급하게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. 1인 주거에서 식문화는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나? 그게 내 탓일까? 아니면은 집의 구조의 탓일까? 좀 그런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. 식문화가 저는 잘 먹고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요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언젠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되게 감당할 수 있는 실패가 있어서 되게 도전을 하기 되게 좋다 약간 이런 걸 봤어요. 그렇게 하는 게 약간 1인 주거에서 나를 좀 가꾸는 방법이지 않을까? 그리고 1인 주거가 야채를 사는 게 되게 힘든 게 요즘은 소분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제 냉장고에도 배추가 반포기짜리가 있는데 이미 사회에서 디폴트 값을 3, 4인을 디폴트 값으로 해가지고 귤이든 뭐가 됐든 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. 사실 발표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짜증이 많이 났어요.
마지막 질문이고 아파트가 어쨌든 재건축 예정이라고 들었어요. 네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하나 좋은 거는 어차피 여기는 이 단지는 없어질 거예요. 부서질 거라서 이렇게 벽을 부수든 신경을 안 쓸 거예요. 그런 만큼 이게 없어질 거니까 내가 언제 나갈지를 내가 계획을 못 하는 거죠. 여기에 플랜카드가 한 번씩 붙어요. 이렇게 뭐 통과했다 하고 진짜 이제 뭐 6개월 뒤에 나가라면 난 이제 진짜 어떡하지? 이렇게 좀 그런 불안감이 되게 있긴 한데 희망은 한 2년 그리고 맥시멈 4년 이런 그 사이에 제가 뭐 어디 뭐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뭐 떠돌아 다닐 테니까.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전셋집에 왔기 때문에 이제 풀옵션인 곳에는 절대 못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. 다 팔지 않는 맞아. 이상. 나도. 그런 게 된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또 재개발 아파트를 찾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. 아, 나 지금 경비 아저씨가 말 걸었는데 왜 찍냐고 해서 그냥 여기 살기 좋은 거 같아서 찍고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부시고 다니실 건데 뭐 따로 찍냐고.